배달 단가 2,200원 시대입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육박하고 있는 세상에서 3km 달려서 배달 기사님들이 받는 돈이죠. 기름값은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단가는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해외 플랫폼은요, 이런 상황에서 기사님들한테 기름값을 지원해줘요. 근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기사들이 나가떨어지는 이 구조, 오늘 산수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산수부터 해볼게요. 오토바이 연비가 리터당 대략 30km입니다.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이면 1km에 약 67원이 들어요. 67원이면 자판기 커피도 못 뽑는 돈이죠.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 한 건을 생각해보세요. 3kg짜리 콜 하나 받으면 가게까지 가고 배달하고 돌아옵니다. 왕복하면 대충 6kg예요. 67원 곱하기 6이면 약 400원입니다. 2,200원짜리 콜 하나에 기름값만 400원이에요. 벌기도 전에 400원이 증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요. 보험료, 타이어, 엔진오일, 핸드폰 요금, 세금 다 빼면 한 건에 1,000원이 안 남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못 사요. 3km를 달려서 삼각김밥 반 개를 번 겁니다. 배달업계에서는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배달을 14시간을 뛰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기사님들은 하루 주행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200 나누기 30 하면은 기름이 약 6.7리터 들어가요. 리터당 2,000원이면 하루 기름값 약 13,40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40만원이에요. 40만원이면 삼각김밥 300개입니다. 삼각김밥 300개를 주유소에 갖다 바치는 거죠. 리터당 200원만 올랐다고 쳐도 월 4만원이 더 나갑니다. 2,200원짜리 콜 18건을 공짜로 뛰는 거예요. 하루 반나절을 기름통한테 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계산했던 값들은 125cc 스쿠터를 탄다고 가정했을 시의 연비가 리터당 30은 나왔을 때의 얘기고요. 300cc 쿼터급을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의 경우는 기름값 지출이 여기서 더 커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기름값이 올랐으면 그 비용을 누군가는 내잖아요. 전기세 오르면 한전이 부담하고 항공료 오르면은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어디서든 누군가 청구서를 나눠내죠. 근데 배달파는요, 그 청구서가 통째로 기사한테 갑니다. 플랫폼은 한 장도 안 내요. 아니, 안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와중에 단가를 더 깎았거든요. 청구서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기사한테 한 장 더 써서 보낸 겁니다. 참 부지런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배달판이에요. 기름값 청구서에 단가 삭감 청구서까지. 기사 한 명이 2장을 들고 뛰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그 청구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나라마다 답이 다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답은 달라도 방향은 다 같아요. 기사한테 몰아주지 말자. 이게 그렇게 혁신적인 생각입니까? 네, 첫 번째 사례로는 미국 도어대시, 미국의 1위급 음식 배달 플랫폼입니다. 여기서는 과거 2022년 당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영향으로 기름값 폭등 시 플랫폼이 기사에게 직접 기름값을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주일에 200km 이상 운행한 기사님들에게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한국 배달 기사님들께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200km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허다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면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국판 배달의 민족이라 불리는 딜리버루라는 해외 플랫폼 역시 2022년 유가 폭등 때 소비자 쪽 요금이나 추가 수수료를 조정해서 그 재원으로 기사들의 기름값을 일부 지원하는 식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의 우버이츠도 특별한 이슈들로 기름값이 크게 오를 때 운임을 올리거나 일시적인 유류 할증을 붙여서 그 돈을 기사님들 쪽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너무 오르면 한동안 모든 운행의 거리당 몇 센트씩 유류 할증을 붙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콜당 대략 400에서 500원 정도를 손님이 더 내고 그 돈을 그대로 기사님들에게 제공해 지원해 줬습니다. 또한 주행거리 주유비에 따라 캐시백 할인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유가가 폭등하면 요금과 지원금이 함께 움직이도록 연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같이 나누는 구조를 만들어줬습니다. 일본은 접근이 좀 다릅니다. 일본 정부는 새로 만든 프리랜서 보호법에서 일을 시키는 쪽이 프리랜서한테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마음대로 찍거나 중간에 이유 없이 깎지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 같은 비용이 크게 오르면 단가를 알아서 좀 올려줘라는 신호를 법으로 준 셈입니다. 청구서를 전부 기사 우편함에만 꽂지 말고 플랫폼 우편함에도 나눠 넣으라는 메시지에 가깝죠. 이 해외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배달기사가 특정 이슈로 기름값이 크게 상승되어 부담스러운 순간이 올 때 이 부담감을 기사 혼자 안 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소비자한테 나누든 플랫폼이 흡수하든 정부가 강제하든 어떤 식으로든 분담 구조를 짰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요, 기름값이 올라도 단가는 안 올라요. 아니, 안 오른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내려갔거든요. 해외에서는 부담스러운 청구서를 나눠내는 시스템을 만들 때 국내 플랫폼은 부담스러운 청구서를 배달기사에게 한 장 더 발행한 겁니다. 대체 왜 이럴까요?
자, 그러면 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큰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 무료 배달입니다. 플랫폼끼리 배달비 무료 경쟁을 벌이면서 소비자한테 받던 배달비가 줄었어요. 줄어든 돈을 어디서 메우느냐? 기사 단가에서 깎거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시킵니다. 소비자한테 무료 배달을 약속해놓고 그 영원의 실체 영수증을 기사나 자영업자에게 돌린 거예요. 무료 배달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기사와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지갑에서 유를 빼서 무를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플랫폼은 기사 수에 제한을 안 둬요. 전업에 부업까지 합치면 공급이 넘칩니다. 공급이 넘치면 단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2,200원이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내가 안 해도 뒤에 줄 서 있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자전거 군단, 도보 군단, 외국인 군단, 동네 할아버지 군단, 동네 할머니 군단, 동네 아주머니 군단, 여러 군단들이 코를 빼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배달을 시켜 먹었던 사람이 밖을 나와 배달을 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 단가는 날이 갈수록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위에서는 무료 배달로 파이가 줄고 아래에서는 기사 과잉으로 협상력이 제로예요. 위아래로 압착당하는 겁니다.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단가가 떨어지는데 콜을 안 잡을 수도 없는 그 감각. 거절하면 다음 콜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2,200원을 눌러야 돼요. 삼각김밥 반 개짜리 콜인 거 알면서도 누르는 겁니다. 안 누르면 반 개마저 없으니까. 해외 플랫폼이 유료 할증료를 만든 건 결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기사가 이탈하면 서비스가 멈추니까 잡아야 했던 거예요. 한국은요, 기사가 넘치니까 이탈해도 상관없어요. 나가면 새로 들어옵니다. 기름값을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딴 거 지원 안 해줘도 배달하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단지 기름값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내년에 리터당 1,5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사들 사정이 나아지느냐? 안 나아져요. 기름값이 줄어들어도 플랫폼이 배달 단가 삭감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기사 입장에서는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 플랫폼이 유료 할증료를 만든 건 기사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것도 사업적 판단입니다. 근데 최소한 그 판단이라도 했잖아요. 기사가 없으면 우리도 끝이라는 기본적인 산수를 한 겁니다. 한국 플랫폼은 그 산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안 해도 되니까. 기사가 넘치니까 산수가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이 나라 배달판에서 기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용이에요.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항목. 기름값은 못 줄이고 서버비는 못 줄이고 마케팅비는 못 줄이니까 줄일 수 있는 게 기사 단가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깎아도 항의서가 안 올라오는 비용이니까. 아니 올라오긴 하는데 뒤에 배달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항의서 따위는 그냥 휴지통에 넣으면 그만인 겁니다. 기사라는 비용 항목한테 모든 청구서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경영학의 관점에서는 합리적 판단이라고 부르겠죠. 2,200원. 처음에 이 숫자가 3km 달려서 받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영상을 만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2,200원은 3km 달려서 받는 돈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현 시점으로 배달기사 한 명의 노동에 매긴 가격표죠. 기름값을 기사가 내고 보험료를 기사가 내고 타이어를 기사가 갈고 사고가 나면 기사가 짊어집니다. 그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한테 이 사회가 내민 가격표가 2,200원인 겁니다. 최종 마진의 값으로 삼각김밥 하나를 겨우 사는 돈으로 사람이 계속 굴러가는 구조인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는 합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 시장이 최소한 이런 부담의 청구서를 나눠내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복지가 아니라 기사가 전부 나가떨어지지 않기 위한 최소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서를 나눠내는 건 기사를 위한 게 아니라 이 판이 계속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름값 리터당 2,000원 시대에 배달한 건 기름값 400원. 한 달이면 약 40만 원. 해외는 이 부담의 청구서를 나눠내고 한국은 기사 한 명이 모두 짊어집니다. 기름값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담의 청구서의 수신 주소가 기사 한 명으로 찍혀있는 구조는 기이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집에 잘 돌아가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